네, 안녕하세요. 엑셀 실무 적용에 대한 영상을 오랜만에 좀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좀 다른 직종으로 좀 변경을 하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늦어지게 됐어요. 좀 많이 늦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신 분 그리고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어보게 됐습니다. 어, 지난 영상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왔는데 음, 정말 기본적인 내용은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거쳐왔던 과정들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중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 BK001과 RD001에는 BOM이 1단계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1단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보완해야 되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만약에 여기서 이 버튼이라는 버튼 공통 품목을 할 수 있는 게 몸통으로 하죠. 몸통이라는 품목을 제조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건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제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 이름을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 유튜브 채널명으로 제조 업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회사 이름은 아이커퍼라는 제조 업체고요. 그 가상의 업체 이름이에요. 아이커퍼라는 가상의 업체가 있고 이 제조기업에서는 부품을 매입해서 조립을 하기도 하지만 부품을 일부 생산을 해서 같이 제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 제품을 제품을 음, 부품을 매입해서 제조도 하고 일부 부품을 직접 생산합니다. 네, 생산합니다.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화이트 몸통 부분을 제조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품목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품목 구분이 기존에 없던 내용인데 품목 구분이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러면 직접 구매하는 거는 구매품이라고 하고 생산하는 거는 생산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거래처를 좀 바꿀게요. 공장 본사 공장. 네, 이 본사 공장이라고 바꿀게요. 이 BK001, RD001 모두 이 화이트 몸통 부분의 정보를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생산을 하는 생산 품목이 되었고, 그럼 이거는 이제 구매를 하지 않아요. 구매를 하지 않으면 이 담당 품목에서 몸통이 빠지게 되겠죠. 네,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대신에 이제 이 몸통 밑에 2단계로 레진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사양은 뭐 ABS 화이트, 소요량은
몇으로 할까? 그냥 0.05라고 하고 단위는 얘는 g으로 할게요. 네, 단위는 g이고 거래처는 그냥 얘도 A, B, C 헷갈리니까 C 폴리머. 여기는 구매품.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을게요. 네, 이렇게 붙여 넣으면은 똑같이 구성이 되겠죠. 아,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잡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위의 내용이 아래로 복사가 됩니다. 네,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담당 품목에 이제 레진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레진이 들어오게 되는데 다시 레진 정보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 넣고요. 단위는 그냥 g이니까 표시하고 거래처 정보가 있었죠. 거래처 C폴리머 폴리머 업체를 넣습니다. 여기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위의 정보를 아래로 다 복사를 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복사해서 내려왔는데 문제가 지금 이 BOM에 생산 수량을 볼펜을 1000개를 넣었어요. 1000개를 넣었으면 이 원료가 얼마나 필요할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00개를 넣었는데 원료가 얼마나 필요할지. 지금 이 0.05개라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는데 이 소요량 부분에 이 몸통을 만들 때 이 레진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몸통이 만약에 좀 특이한 볼펜이에요. 특이한 볼펜이라 몸통을 조립을 할 수 있는 볼펜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조립을 할 때 몸통이 2개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한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또 볼펜 이미지로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던 모나미 볼펜 요런 볼펜인데 이 볼펜이 몸통이 반으로 잘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몸통이 1개, 2개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2개가. 그럼 여기는 2개가 필요한 거고 이 몸통을 1개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가 0.05개라는 0.05g이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다시 이 BOM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볼펜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각각의 1단계 부품들이 자, 필터를 걸고 1단계만 볼게요. 1단계 부품들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은 1단계의 볼펜 한 자루를 만들 때 머리가 하나, 몸통이 2개, 버튼이 1개, 스프링이 0.5개, 그리고 심지가 1개, 비닐이 1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필터를 또 해제를 하고 이 2단계인 레진 같은 경우는 이 몸통을 1개를 만들 때 0.05g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모품목 볼펜을 만들 때 몸통이 2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볼펜을 하나 만들 때 이 레진은 0.1g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몸통이 2개가 들어가니까 그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처음에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필터를 걸어서
1단계를 남긴 다음에 색깔을 칠했어요. 색깔을 이런 식으로 칠한 다음에 필터를 풀면, 아이고, 색깔을 칠하고 필터를 풀면은 색깔이 안 칠해진 게 하나 나오겠죠. 하나든 뭐 여러 개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2단계의 품목이 이 바로 상위 1단계인 몸통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과 이것을 곱해줬어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0.1이 필요하다라고 입력을 해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0.1g으로 잡히고 1000개를 만들 때 이 원료는 100g이 필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이번에는. 단계가 좀 더 들어갔어요. 단계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거를 어 약간 수정을 좀 가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기록이 남질 않으니까 이제 좀 나중에 확인할 때 오류가 발생해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필드 컬럼을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시 원래 데이터로 돌리고 필터도 해제하고 이 지금 이 소요량에는 함수가 걸려 있으니까 여기 이 알파벳 E가 써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그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그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 함수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존 아니지 BOM 소요량 그리고 여기는 이름은 산출 소요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정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시고요.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할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함수가 안 걸려 있는 값을 복사할 때는 이렇게 복사를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값으로 넣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러면 서식이 안 틀어지니까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근데 함수가 있는 걸 복사할 때는 서식 값으로 넣으면 큰일 나요, 그거는. 함수에 있는 값만 필요하다. 그러면 값으로 붙이는 게 맞고 함수까지 복사해야 되면은 함수가 있는 그냥 일반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붙여넣고 이쪽 산출소량에 쓸 거는 0.1이었으니까 이 두 개를 만들 때 실제로 0.1g이 필요했으니까 저거를 수정을 하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그러면 BOM 소요량, 산출 소요량이 오고 필터를 걸고 필터는 컨트롤 시프트 L 키를 누르면은 필터가 걸려요. 단계에서 1단계만 남기고 색깔을 칠합니다. 처음에 이런 세팅하는 게 좀 번거로운데 반복되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어, 처음 세팅할 때만 좀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크게 고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많이 변경되는 이제 기업 규모가 좀 크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시트 방식을 쓰는 게 좋지는 않아요. 다른 방식이 또 있는데 그거는 계속 진행하면서 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몸통이 두 개였죠. 여기도 두 개라고 가정을 하면은 산출 소요량의 레지는 0.1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수정한 부분은 표시를 해 놓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2단계 품목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단계. 근데 만약에 요 부분을 수정을 안 해도 되는 거는
여기가 이제 소요량이 1개일 때는 수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만들 때는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 위에 필드 부분을 먼저 어떤 것들을 쓸지 정의를 하는 게 먼저예요. 이거를 정의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게 이 아래 BOM 정보들을 구성을 합니다. 최초는 아마 이 정보가 없는 게 원래 정상이겠죠. 이 정보가. 그러면은 이 정보가 없을 거고 이때 BOM 소요량 정보가 그대로 나올 거고 산출 소요량 정보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전체를 복사를 해서 값으로 저는 붙여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값으로 붙여넣는 거는 함수가 없을 때 그냥 값으로 넣고 서식을 깨지 않으려고 그렇게 넣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대로 붙여넣기 때문에 똑같이 하자. 네, 처음에는 이게 정보 이렇게 없을 거고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으면은 필드 제목이 똑같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산출 소요량으로 바꾸고 필터를 걸고 단계를 1단계 남겨서 여기 색칠도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좀 빠르게 하실 분들은 색칠을 하고 필드를 풉니다. 그러면 2단계 정보가 보이고 그리고 이 2단계 위에 모품목이 바로 인접한 모품목이 수량이 1개가 아니면은 이렇게 곱해서 개수를 구하고 색깔을 칠해 줍니다. 근데 방금 제가 수식으로 계산을 했죠. 이런 경우는 계산이 끝나면 컨트롤 C, 컨트롤 C, 마우스 우클릭하고 V를 하면은 값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함수가 괜히 그러니까 데이터는 함수가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원본 데이터 쪽 시트는 이런 두 개의 시트는 데이터 시트라고 하고 데이터 시트는 함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연산되는 시트, 산출 시트, 연산 시트는 함수가 들어오는 게 맞고요. 이 데이터 시트 쪽에는 가급적이면은 함수를 쓰지 마세요. 함수를 쓰더라도 쓰고 난 다음에 값으로 다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만약에 함수가 걸려 있는데 무슨 실수로 인해서 틀어지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 시트는 최대한 함수를 쓰더라도 계산할 때만 쓰시고 계산이 끝나면은 값으로 다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1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함수나 수식이 들어간 거고 이게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1 이게 값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2단계 품목 소요량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꼭 생산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구매품을 구매해서 조립을 하는 거는 생산품이니까 생산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비닐 안에 부품을 뭐 2개씩 담는다고 하더라도 생산품으로 아마 잡을 거예요. 이거 회계 처리할 때.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준 거고요. 요것도 나중에 구매팀에서 이거를 발주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재료비 산출 뭐 원가 계산할 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품목 구분도 추가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뭐 추후에 외주품도 있을 건데 보통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품, 생산품, 외주품. 근데 일단 외주품은 빼고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이번 영상도 제가 링크 밑에 첨부를 할 거니까요.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몇 번 반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너무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은 한번 확인을 좀 해서 달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